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하러 갔는데 큰 구렁이가 꽁을 칭칭 감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활로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꽁을 살려주었다. 얼마 후에 할머니에게 뜻밖의 태기가 있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자라 장가를 갔는데 마침 방중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방중물이 빙빙 돌더니 그 속에서 구렁이가 쑥 나와서 하는 말이 네 남편이 너희 아버지 손에 죽었으니 너는 내 손에 죽어봐라 하며 대들었다. 아들은 지금 내가 장가가는 길이니 내가 가지 않으면 신부집에서 야단 날 것이요. 또 나를 기다리는 신부가 딱하니 혼례를 올리고 올 때까지 죽어도 좋다 하였다. 이 젊은이의 간곡한 사정을 들은 구렁이도 신랑의 사정이 딱하게 보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하였다. 첫날 밤을 근실 속에 치르고 이튿날 새벽 신랑은 신부 몰래 처갓집을 빠져나와 구렁이와 약속한 장소를 갔다. 신부는 신랑의 거동이 수상해서 얕은 잠에 신랑이 나가는 것을 알고 신랑을 뒤를 쫓았다. 신부는 신랑을 붙잡고 도대체 뭐인 일이냐고 물었다. 신랑은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모조리 이야기를 했다. 신부는 나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 염려 말라고 이러고 방죽으로 갔다. 약속한 방죽에 이르니 구렁이가 나왔다. 신부가 구렁이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구렁이는 듣지 않았으나 그러나 신부가 딱하니 내가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지. 다만 신랑만은 꼭 잡아가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두 개 있는 구멍에 세 개를 가르치며 첫 번째 구멍에는 쌀이 나오고 두 번째 구멍에는 옷이 나오고 했으나 세 번째 구멍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신부는 도대체 세 번째 구멍에 무엇을 쓰는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다. 신부는 수상히 여기고 꼭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다. 하도 조르니 구렁이는 그 구멍은 죽음을 주는 구멍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신부는 그 구멍으로 달려가 구멍에 입을 대고 구렁이를 죽여달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싱싱했던 콧소리치던 구렁이가 힘없이 쓰러지더니 죽어버렸다. 신부의 재치 있는 기지로 남편을 살리고 부부는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고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마침 그 부부의 대상인데 잔치가 잘 치러서 나가도 한턱 잘 먹고 왔다. 가서 먹다 생각하니 마침 여러분 생각이 나서 믿없는 병에 술을 담고 믿없는 채에 떡을 담고 돌아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네 그려.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이. 옛날 어느 곳에 두 과부가 살고 있었다. 하나는 50줄에 든 시어머니요. 또 하나는 갓 20을 넘긴 며느리였다. 시어머니는 나이 불과 18에 남편을 잃고 60평생 동안 사내를 멀리하고 곱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렬하는 칭찬을 인근에서 찾아야 했다. 이러한 시어머니 밑에서 지내는 어린 가보는 며느리는 자기도 시어머니를 보물받아 정절 있는 여자로 일생을 보낼 결심을 해보고는 했지만 밤마다 독수공방이 서러워 눈물을 지었다. 무덥게 지는 소처럼 더웠던 어느 날 가보 며느리는 냇가에 가 빨래를 했다. 불덩이 같은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는데 이불호청 같은 큰 빨래를 하다 보니 며느리의 온몸에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담?
적삼도 속바지도 생각 같아서는 훌훌 벗어던지고 싶었지만 대낮에 치마와 그와 같이 할 수 없었다. 어린 가부는 철썩 둘러붙은 오류에 물을 끼얹고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아이고 더워라. 땀은 왜 이리 쏟아지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과부는 빨래를 멈추고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으슥한 곳이기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도 비치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한 겹만 벗고 보자. 하면서 겉옷을 벗고 나니 한결 서늘해졌다. 진짜 이럴 것을 괜시리. 그때 마침 나무꾼 하나가 산 언덕을 내려와 찬물에 세수를 하려다 보니 속옷바람에 웬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열려진 속옷 속에 무성한 음모가 보이기 시작했다. 속옷을 통해 비치는 아낙의 살갗과 인물 또한 아담하게 도리개 같은 짐이 단번에 나무꾼의 목구멍을 메꾸었다. 나무꾼은 타오르던 음목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과부에게 다가갔으나 빨래에 열중하던 과부는 미처 그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젊은 나무꾼은 과부 뒤에서 껴안으면 한 번만요 하고 달려들자 과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느 놈이 이랬든 무례하단 말이오. 당장 물러서지 못하겠소. 내가 소리칠 것이오.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봐요. 하지만 공문을 들여낸 당신의 죄도 당신이 더 잘 알 것이오. 가부는 이미 터진 속옷밖에 없는 것이기에 나무꾼이 볼일 보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도 없었다. 젊은 나무꾼이 황소같이 발을 걸듯 한 차례 난리를 치르자 과부는 남자의 힘을 당하지 못하는 데다 빠르게 사지가 노곤해져 저항하지 못하고 몸을 맡긴 채 내버려 두었다. 일을 마친 나무꾼은 후안에 들어서인지 바지춤을 잔뜩 움켜쥐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가부는 노곤한 단꿈에서 비로소 깨어나 내가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벌써 일어났으나 나무꾼은 이미 꽁지에 빠져라 하고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자 가부 머리가 먼저 떠오른 것은 눈을 하얗게 흘기는 무서운 시어머니 모습과 동네 사람들의 무서운 입이었다. 호원이 도려진 가부는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빨라방아를 꼬나쥐고 나무꾼을 쫓아가며 소리쳤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개 만도 못한 놈아, 내가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냉큼 써지 못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아주머니 너무 노하지 마세요. 그 짓을 한 게 물건이니까 사실은 내 손가락이 한번 그래 본 것입니다. 손가락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한번 장난해 본 것이니 그만 용서하시오. 하고 말하고는 다시 달려가 길모퉁으로 꼴깍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여인은 더욱 방망이 흔들어대면서 소리쳤다. 요 양큼한 놈아, 내가 내 말을 속을 것 같으냐, 이놈아. 이 짓을 찌르는 게 내 손가락이라면 아직까지 뜨끈뜨끈 저리는 게 이 맛이 도체 무엇이란 말이냐.